지금 3대 특검이 통과되니까 국민의힘 진윤계는 전화번호도 바꾸고 과거에 쓰던 전화를 폐기하고 지금 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대 특검의 수사가 결국은 국민의힘으로 넘어올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이 3대 특검을 막기 위해서 윤통을 위해 충성을 바치던 의원들도 지금 문제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은폐에 가담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인사의 계엄 연루 의혹이 확인될 경우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명분이 될 거다라는 걸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나 당직자 중에 지금 이 계엄에 협조하거나 공감한 사람, 즉 국회의 계엄 해산 표결 이런 부분에 가지 않았다, 못 가도록 했다, 이런 것들이 확인될 경우 국민의힘이 내란 가담 정당이라고 해서 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될 수 있다는, 과거의 통진당처럼요. 그래서 지금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언급하는 것은 대선이 끝나고 진 마당에, 대통령도 파면된 마당에 이게 뭔 의미가 있느냐고 김용택에게 물으니,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정당 해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시절 주요 당직을 맡았거나 윤 대통령 체포 국면에서 한남동 관저를 찾았던 일부 의원들은 전화번호를 바꾸고 문서를 파쇄하고 짐 정리를 하고 유심칩 휴대폰 기기까지 바꾸고 이렇게 지금 난리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 홍준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정권이 곧 국임 해산 절차에 돌입할 거다. 각자 도생 준비해라. 이 양반은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통화를 대선 전에 자주 한 모양이더만 하와이 도망가서도 듣는 게 좀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내가 하는 말은 팩트고 그에 대처하라는 경고인데, 그걸 자기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알아듣는 바보들이 있다. 나는 윤석열 탄핵 40일 전에 공개적으로 탄핵을 경고한 바 있는데 아무도 듣지 않았다. 그 말이 뭔 뜻인지 모르더라. 무지몽매하다는 건 이럴 때 하는 말이다. 그러면서 지금 지난 7일에 이어 연이어서 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홍준표가 경고한 전 국민의힘 해산 본격화되나 여당이 이 관련법을 추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실제 나오고 있어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권자의 요구와 법률적 절차에 따라 해산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SNS에 지난 3월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법무부가 바로 소속 정당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게 된다는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하며, 당시에는 윤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에서 패배하면 국민의힘이 반성 쇄신할 거라는 상식적인 기대가 있었기에 법안 통과에 집중하지는 않고 발의만 해두고 있었는데,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이 국힘을 심판을 했고, 또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조치를 반대하고 있고, 1호 당원이던 윤석열의 위헌 위법 행위 및 이를 옹호했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인정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민심을 등지고 상식을 한참 벗어난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산의 법정으로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국민의힘 해산 청구 1,000만인 서명에 시민들이 돌입했고,
결국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권자의 요구에 따라 국민의힘을 해산시켜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국민의힘의 의총에서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와중에 대여투쟁에는 국민의힘이 아예 손을 놓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는데 여기에 맞서서 이재명을 공격하는 부분이 다 두렵거나 또 의욕을 상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 특검을 갖다가 통과시키고 또 이재명 방탄 3법을 갖다가 통과 예고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변인 성명 정도 나오고 당에 더 이상의 입장이 별로 나오지 않고 있고 추경을 갖다가 지금 민생지원금을 쿠폰으로 지역화폐로 뿌리겠다는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지도부도 마비 상태에서 지금 질이 멸렬해지고 지금 국민의힘의 의석수가 107석으로 쪼그라든 마당에 지금 집권 여당으로 각종 공기업에 나가고 또 청와대에 들어가고 하면서 여권 인물들의 일자리들이 넓어졌는데 이제 정권을 상실하면서 그 사람들이 다 쫓겨나고 당으로 돌아오고 하면서 이제 갈 곳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경험을 가진 당의 신무 당뇨 같은 사람들이 당을 떠나서 다 각자 먹고 살고 취업하려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의 오랜 경험이 축적돼 있는 이런 전문 관료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당 자체가 전부 질이 멸렬해지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일자리 잡는다고 지금 난리가 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투쟁력은 상실했고 당의 인물들은 뿔뿔이 흩어져 가고 있고 또 3특검이 당 전반을 쑤셔댈 게 뻔하고 그런데 지금 중앙일보의 여론조사에서는 위기의 보수라고 지금 보수가 정치에 의욕을 상실한 채 무기력에 빠져 있고 또 보수 정당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윤통 등 계엄 관련자 전련, 아스팔트 우파 극우 유튜버하고 단절, 기득권 정당 이미지 탈피 제가 평소에 이야기하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 보수가 위기가 아니라 한국의 구보수의 해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자, 과거에 보수는 1단계에서요. 박정희 대통령 때는 반공보수, 개발보수의 외양을 띄었고 또 이명박 때는 와서 자유시장 보수의 이미지를 띄었어요. 그런데 이 자유시장 보수라는 게 결국 신자유주의적인 속성을 띄었고 기득권 지향적으로 국민의힘이 흘러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아직도 반공개발이나 자유시장 보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진 사람이 대부분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문수도 마찬가지 인물이죠. 한동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보수의 수준으로 과연 지금 위기에 대처하거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위기가 오면요. 프레임 아젠다를 바꿔가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자기의 입장을 설정해서 위기를 탈피해야 되는데 그 위기 속에서요. 기껏해야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 변경 이따위 이야기나 하고 있어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힘이요. 제대로 반성해야 제대로 사는 수가 생기는데 과거에 문재인이가 2012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패배했을 때는요. 당시 민주당 안에서 백스도 만들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백스 안에요. 내용이라도 올바르게 지적은 했습니다. 그러고는 또 안 해서 문제지.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요. 내부에 백서를 만들고자 하는 동력조차도 없어요. 왜 졌는가에 대한 반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수구 기득권적 속성을 가지고 계속 왔다. 철진한 반공보수, 개발보수 형태를 갖다가 계속 지향했다. 신자유주의적인 속성으로 서민들 다수를 외면했다. 그리고 대선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역량조차도 되지 않았다. 이런 반성들을 해야 될 건데
그런 반성들이 결여된 채 바로 당권 투쟁에 돌입하고 비대위원장은 임기를 연장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내부에 개파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은 앞으로 사는 길이 있어도 그 길로 가지 못하고 망하는 길로 접어들 거라고 보고 있고 그걸 회피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다국적 상황이 전개되고 그 속에서요 결국은 오랫동안의 이 망초가 든 다음에 다시 새로운 가치를 내걸어서 시대에 맞는 회복돼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서민을 위한 개혁, 그러니까 상생개혁 보수로 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답은 이것밖에 없어요. 나머지 이야기 아무리 해봤자 그것은 비본질적인 거다. 그래서 서민을 위한 개혁, 상생개혁이라고 제가 이 요약을 하겠는데 이걸로 가야 급격하게 변화하고 무너져가는 경제적 위기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길이 없어요. 그 길까지 가려면 앞으로 한참 더 죽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